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워싱턴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공화당 임원들과 다시 만나서 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정치권의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실무 간의 협상이 지난주 내내 벌어졌고요.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지금 G7 재무장관 회담 때문에 일본에 가 있는데, 네. 일요일에 이제 일부 진전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일요일에 진전을 보고 있다라고 밝혀서 모종의 이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아직까지 협상 도중에 협상을 규정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을 정도고, 지금 뭐 지난번에도 전해드린 대로 5인 회동에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의장, 공화당 출신제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입장만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심지어는 미치 매커널 공화당 상원대표하고도 입장이 다릅니다. 미치 매커널 상원대표는 뭐 결코 미국은 이제 디폴트 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케빈 메카시의 하원 의장은 공화당 내 220명 중에서 다수를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강경파들에게 지금 발목을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타협해 줄 수가 있는 입장도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걸고 있는 것은 공화당 하원이 승인할 수 있는 만큼의 그 바이든 민주당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진전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구체적으로 금명간 이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5인 회동, 백악관 회동이 이제 내일 열릴 것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가 수요일 날 지금 G7 정상회의 참석자 또 일본을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연기할 수도, 이제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금요일까지, 현재까지는 일단 수요일 날 출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 5인 회동으로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만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금요일에 원래가 예정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날 했던 것이 연기된 게 오히려 그 뉴스로 받아들여진 게, 그 이유가 실무 간의 협상에서 뭔가 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5인 최고 지도부 회동을 가지려는 것이 같다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 뉴스로 된 것인데, 이제 내일은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루 전에 갖는다 그러면은 뭔가 결판을 내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연방 하원 같은 경우는 뭐 15, 16, 17, 18, 22, 23, 24, 25 이 8일 동안 회기가 지금 있거든요. 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29일이 메모리얼 데이기 때문에 또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한 일주일밖에는 없는 데다가 상원은 더 짧습니다. 15, 16, 17, 18, 19까지만 일하고 메모리얼 데이 쉬고 30, 31일. 그러니까 날짜는 비슷합니다. 날짜는 7일, 8일밖에는 안 남았는데, 물론 뭐 급할 때는 뭐 6월 1일 이전에 급할 때는 뭐 당연히 아무 때나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와서, 휴일 없이 나와서 표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그만큼 막다른 골목에 지금 내몰려 있어서 뭔가 뭐 진전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에서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고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현재 최대 쟁점은 뭔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계 처리냐 분리 처리냐, 공화당 하원에서는 법안으로 해서 1조 5천억 달러의 국가부채 한도로 올리는 것도 들어있는데, 대신에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22%나 삭감하도록 되는
그런 것을 같이 이제 포함시켰거든요. 예. 근데 상징적으로 바이든 민주당이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숫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잘 아신 대로 학자 융자금 탕감, 또 에너지 전환책의 텍스 크레딧, 그 다음에 IRS 800억 달러 10년간 늘려서 그걸로 이제 그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라는 칼로 추적을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공화당 하원 안에서는요. 네. 이게 뭐 바이든 민주당 원고 싸움하자는 것이지 이게 뭐 협상하자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공화당 하원도 그게 수용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분리 처리, 무조건 국가부채라는 게 어떻게 이제 민주당, 바이든 대학관과 민주당만의 책임이냐. 전임 행정부부터 그렇고 이게 뭐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이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부채 한도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산 감축이나 적자 감축을 놓고 협상하자. 이런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하원에서 통과되려면 이걸 또 완전히 분리해서 처리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받아주고 어느 규모로 깎을 수 있을지를 실무간에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진전을 보이있다는 데서 몇 가지가 이제 진전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코비드 미사용 지원금 자금이 있습니다. 한 700억 달러 된다는데 이건 환수하는데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시사를 했기 때문에 환수가 될 것으로 이제 되고요. 에너지 전환 책에서도 이제 그 텍스 크레딧을 깎는 것보다는 그 관련 업계가 퍼밋을 받는데 아주 속성으로 해주는 방안에도 지금 합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 가장 최대 쟁점은 스pen딩 캡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매년 1%만 올리도록 공화당 하원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매년 1% 올리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화당 하원에서는 한 10년 이상, 10년 동안 매년 1%만 올리도록 묶자. 이렇게 이제 캡을 씌우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너무하다. 민주당에서는 2년 정도만 하자. 근데 중간이면 한 5년으로 타협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요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펜딩 캡만 그 기간만 이제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지는 않을까 이런 그 기대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된다면 내일 5인 대학원 5인 회동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우리가 2011년도인가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한번 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네. 한 이틀 전까지 좀 뭐 굉장히 좀 다급하게 갔었었죠. 저기에서는 마지막 막판 코너에 몰리고 이른바 11아워라는 게 있습니다. 11아워. 자정이 이제 6월 1일 자정이 데드라인, 이번엔 뭐 엑스데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엑스데이트라는 것이 있으면 뭐 곧바로 디폴트가 선언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금 지출을 되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셜 세큐리티도 6월 2일과 14일인가 이틀에 걸쳐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자 같은 것도 이제 지불하는 날짜들이 있기 때문에 봉급은 연방 공무원이나 미군은 9일인 것 같습니다. 9일, 6월 9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셧다운이나 뭐 그런 것처럼 딱 6월 1일 자정을 기해서 바로 국가 디폴트로 선언되는 것은 물론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2011년에는 그 국가 디폴트가 접어들기도 전에 그렇죠.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 당한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S&P가 이 트리플 A가 최고 등급인데 네.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을 시켜버렸습니다. 맞아, 기억나요. 그러면 이제 체면이 말이 아닌 게 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 내려가게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자율이 돈을 빌리려면 이자율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런 낌새만 보이더라도 증시, 채권, 외환, 달러화 뭐 이런 것이 전부 폭락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 정면 대치만 해더라도 증시 폭락이 시작돼서 일주일 이하의 이 디폴트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이 주가가 20%나 폭락하고요. 한 9개월 정도 뭐 몇 달 걸린다 그러면요.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걸린다. 분기가 넘어간다면은 그야말로 한 45%는 주가 폭락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은 주가에만 저 주식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요. 네. 은퇴 저축이라든가 연금 뭐 이런 게 전부 증시나 뭐 채권 이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다 날아가는데 무디스는 장기 디폴트 시에는 10조 달러, 장기도 아니고 한 중장기만 단기나 중기만 되더라도요. 10조 달러의 미국민 자산 가치가 증발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보면은 5명이 그냥 말만 해서 합의해서 그냥 땅땅 두드리기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번에도 그런 제스처는 물론 취하고 이른바 치킨 게임 아닙니까? 치킨 그렇지. 게임이라는 게 막다른 낭떠러지까지는 그냥 질주를 하다가 곧 떨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핸들을 꺾어버리는 사람이 겁쟁이로 지는 거야 되는 게 바로 치킨 게임인데요. 이번에도 치킨 게임하는 제스처를 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분위기거든요. 2011년보다도 네. 워싱턴의 이 5명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럴 만한 치킨 게임을 벌일 만한 배짱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뭐 케빈 메카시 하버리장도 그렇고 그런데 그 당시보다도 지금은 그렇게 강경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는 네. 내일 회동을 비롯해서 뭐 또 실무 협상에서 합의만 되면 뭐 대통령이 없어도 그냥 의회에서 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아, 물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뭐 정 안 되면은 뭐 4개월 또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예산 감축 협상은 계속한다. 뭐 이런 합의만 나오더라도 게임은 국가 디폴트는 아마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